UI, UX를 해야 되냐, BX를 해야 되냐, 그래픽을 해야 되냐. 주니어분들 보면은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이거는 아직 다 찍먹인 단계라서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사실 행동으로 증명이 된다. B2B가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미래다. 왜죠? 궁금해. 왜죠? 궁금해. 원래 CDO님이 계셨는데 퇴사를 갑자기 하시고 여길 가셨거든요. 워키토키의 호스트 커리어 엑셀러레이터 김나희입니다. 개발자와 함께 스타트업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 직군이 바로 디자이너인데요.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은 어떤 디자이너를 원하는지 프로덕트 디자이너 분들을 모시고 오늘 한번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디자이너 분들을 모셨어요. 이 세 분의 디자이너 분들의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 인사관리 사스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 플렉스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4년차 디자이너 이진재입니다. 핀테크 기업인 뱅크샐러드의 건강 스쿼드에서 디자인을 맡고 있는 6년차 프로덕트 디자이너 오남경입니다. 여행을 서비스하고 있는 마이리얼 트립에서 디자인 팀장을 맡고 있는 경력 8년차 디자이너 박종민이라고 합니다. 남경님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길을 계속 꾸준히 걸어오신 케이스이신 것 같은데, 이때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를 다루는 이 코인원에 계셨을 때가 약간 비트코인 광풍 불기 직전이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곳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꼭 이곳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었던 건 사실 아니에요. 사실 그랬으면 지금 제가 굉장히 부자여서 여기 없다. 여기 없었을 수도 있다. 많은 신입 주니어분들이 그렇듯이 이제 저도 초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회사를 고르는 기준도 모르고 내가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지도 정확히는 모르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제 제가 목표를 했었던 건 실제로 제품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고객과 소통을 하는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자. 제 목표는 그거 하나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뭘 좀 알게 된 디자이너분이 되셨으니까 주니어 디자이너 분들한테 이런 회사를 시작하는 회사를 고르면 좋을 것 같다. 회사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어린 그때로 돌아가. 네, 어린 주니어 오남경한테 얘기를 한다면은 그 제품이 어떤 임팩트를 내고 있는지 어떻게 동작을 네.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고를 때 그 회사에 블로그가 있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런 프로세스가 잘 나와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봐라.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리디에 계셨어요. 리디에 3년 계셨더라고요. 사실 이제 코인원에 있었을 때 이제 제가 가장 크게 니즈를 느끼고 있었던 부분 중 하나가 더 많은 동료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경험을 하고 싶다였거든요. 디자인 사이드에서 하는 고민을 디자이너들끼리 해야 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제 뭐 개발자분들도 실제로 이제 자기가 내가 리디를 사용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불편한 것 같다. 콘텐츠를 이제 수급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품이 파트너사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라는 거를 전달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걸 통해서 제품을 개선을 해서 내보냈을 때 유저들한테서 더 좋은 VOC가 들어올 때도 있고 다른 직군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제품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깨닫게 해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와중에 우리 남경님이 뱅크샐러드로 이직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제품을 개선을 해 나가는 경험이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로는 디자인 조직이 좀 더 탄탄해서 디자인적인 고민을 더 많은 디자인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디자인 리더분에게 고민을 실제로 털어놓고 피드백을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리디에 있었을 때는 원래 CDO님이 계셨는데 퇴사를 갑자기 하시고 여길 가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홀로 이렇게 디자인적인 고민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쉽게 이제 털어놓지를 못했어요. 뱅크샐러드 왔을 때 이제 리더분이 계셨고 바로 이제 리더분하고 티타임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진짜 많이 해주시고 아무래도 핀테크 회사다 보니까 주식 관련된 부분에서도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가장 나는 좀 선택을 잘했었다.
내가 또 세 분한테 궁금한 게 내가 속한 섹터,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인더스트리가 내가 디자이너로서 일할 때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지. 예전에 이제 저도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들어서 더 드는 생각은 그 산업 안에서 내가 디자이너로서 여기에다가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큰가? 이게 좀 더 요즘에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B2B가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미래다. 왜죠? 궁금해. 왜죠? 궁금해요. 나의 미래도 준비된 좀 봅시다. 멘트죠? B2B가 디자이너가 할 일이 되게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딱 B2B 생각하면 고지식하고 디자인적으로 뭔가 안 좋을 것 같고 대체 거기서 디자이너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를 깨준 제품이 플렉스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HR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경험은 대부분 안 좋을 거예요. HR은 뭐만 하면 안 된대. 이제 이 도메인을 다루면서 보니까 HR의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HR 시장은 다들 이제 비즈니스를 보느라고 HR을 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HR은 그걸 다 손으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인사팀 분들이 되게 저희에게 많은 피드백을 주시고 그분들이 이게 편해졌어요. 얼굴이 좋아지는 게 보여요. 손으로 안 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 바꾸고 있구나. 모든 회사에는 HR팀이 있는데 그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B2B로 좀 넓혀보면 여전히 이제 그렇게 디자이너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곳들이 많다. UX적으로 훨씬 좋게 만들어서 진짜 회사가 돈을 벌고 비즈니스적으로 진짜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회사들이 B2B 프로덕트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B2B가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미래가 아닐까. 네, 이제 그러면 마이리얼 트립의 디자인 헤드로 일하고 계신 종민님의 커리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가구 관련된 어떤 연구소가 존재를 했는데 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막 주말도 없고 엄청 미친 듯이 일을 했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뭔가 결과를 만드는데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너무 작은 거예요. 고객의 목소리를 못 들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경험을 좀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욕심이 생기고 그냥 먹고 사는 거 이상을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예 그냥 고객의 목소리를 최대한 빨리 들을 수 있는 어떤 씬에서 내가 놀아야겠다. 고객이랑 커뮤니케이션 많이 할 수 있고 내가 영향력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곳 하다 보니까 그 스타트업 씬들이 보였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계속 똑같았어요.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 중에서 제일 매력적이다 할 수 있는 게 뭘까 좀 이런 기준을 계속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엔 창업을 하게 됐어요. 결국엔 못 찾아갖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작게 일을 하다가 근데 좀 또 한계를 느꼈었어요. 내가 진짜 되고 싶은 디자이너가 뭐지? 제가 마음이 가고 하고 싶어하는 아이템들의 공통점을 좀 보니까 내 삶에서 그냥 기능적으로 펑셔널하게 이렇게 해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을 했을 때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더 깊고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되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렇게 찾게 된 게 그때 컬처 히어로라는 회사에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그때에 발견한 문제 그리고 내가 나아가고 싶은 목표 그럼 그걸 찾았을 때 그럼 이걸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좀 이런 식으로 계속 커리어를 이어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종민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제 귀에 꽂혔던 얘기 중에 하나는 나는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지? 였었던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 주니어 디자이너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나는 UI, UX를 해야 되냐, BX를 해야 되냐, 그래픽을 해야 되냐. 나의 스페셜티를 무엇으로 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되게 고민하는 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고민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팁을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주니어였을 때 난 어떻게 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일단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디자이너가 누구지? 그때는 전 폴랜드였었거든요. 이 사람은 내가 어떤 거에 매력을 느꼈냐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업 쭈루룩 해갖고 이 사람이 뭐 했고 뭐가 멋있어? IBM 간지야 뭐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딱 정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가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 북극성 그냥 찍었고 실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지? 이걸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 달을 돌아보자. 내가 제일 많이 본 사이트는 뭐지? 브랜드 웹사이트들이랑 뭔가 그 멋있는 그 원페이지들 사이트들 있잖아요. 이런 걸 내가 좋아하는구나. 내가 되고 싶은 디자인은 대충 이런 모습이구나. 그럼 이걸 해야겠다. 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유효했던 것 같아요. 주니어분들 보면은 다 좋아 보여요. UI, UX 좋아 보이고 BX도 재밌어 보이고 더 다 할 수 있으면 패키지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다 찍먹인 단계라서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사실 행동으로 증명이 된다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종민님이
그래서 UX, UI 디자이너,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시다가 그 마리트에 들어오셔서 디자인 헤드로 일하시고 계신 건데 내가 개인 디자이너로서 일할 때와 리더가 됐을 때는 좀 관점이 많이 다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가장 큰 차이는 내가 개인으로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이 퍼폼을 하는 거랑 팀 전체가 이 하이 퍼폼을 하는 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 처음에 제일 좀 충격적인 거는 제가 뭐든지 다 잘해야 되고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돼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처음엔 착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제가 한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못하면 다 못하는 거예요. 저로부터 빠져나와서 조직 안에서 이제 팀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조망을 하는 그 시야를 얻기 전까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퍼포먼스가 안 나지? 이렇게 고민을 하던 시절. 그래서 그런 게 되게 큰 차이였었고 제가 뭐 정답을 정해갖고 이리 오십시오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계속 질문하는 역할만 하게 됐어요. 솔직히 이거 하면 고객한테 뭐가 좋아져요? 언제 좋아져요? 사실 이거 두 개밖에 안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뭐가 좋아져요? 대답이 없다?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죠. 대답을 했는데 열심히 고민을 해보시니까 나왔다? 그럼 하시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팀 관점으로 보는 거 그리고 계속 질문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진재님의 이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특이한 경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광고 대행사에서 예전에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디자인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커리어를 좀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좀 뭔가 만드는 사람이 좀 되고 싶었어요. 광고할 때는 기획 쪽 일을 많이 했었는데 항상 말을 하고 뭔가 정리를 해서 PPT 발표를 하고 실제 만드는 거는 어떤 프로덕션이나 뭐 개발자분들이 이제 만드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내가 만든 거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 나도 뭔가 만드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디자이너로 시프트를 좀 하는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 디자이너 업무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그 결정을 하는 게 말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광고 업계에서는 디지털 당시 붐이 좀 일고 있었어요. 디지털 크리에이티브로 뭔가 해야 된다. 근데 어디서부터 배워야 되냐? 그런 게 이제 한국에서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이퍼 아일랜드라는 학교가 있다. 디지털 하버드다. 학교 면접을 보고 붙고 나서 아, 이 학교가 스톡홀름에 있었구나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지원하실 때는 몰랐어요. 그 어디 학교를 가는 게 있는지가. 중요했으니까. 네. 그 제가 다녔던 코스가 인터랙티브 아트 디렉터라는 코스였어요. 인터랙션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된 회사의 매니저분이 이제 강사로 오셨었는데 너가 하고 싶은 건 인터랙션 디자인이야. 아, 내가 갈 길은 인터랙션 디자이너구나. 그렇게 해서 스웨덴 회사에서 처음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었던 거죠. 스웨덴에서 일을 하시다가 현대자동차를 들어오시면서 선택하시게 된 이유나 어떤 일들 하셨었는지. 그 자동차는 진짜 거의 제가 봤을 땐 UX의 꽃이에요. 예전에는 완전히 그 차에 사람을 맞췄다면은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의 차를 맞추는 상태로 점점 변화하는 단계였어요. 가서는 제네시스의 이제 차량 설정 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전에는 다 손으로 뭔가 하거나 버튼이 있어서 그걸 눌러서 조절하는 그런 식으로 컨트롤을 했었는데 차량 설정 앱이라는 그 안으로 막 들어오던 시기였어요. 책임님이랑 같이 둘이서 UX 리드로 같이 이제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었고요. 그렇게 현차에서 일을 하시다가 시리즈 A 정도의 지금 스타트업인데 플렉스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그 선택을 하게 된 진주님의 배경이 있었다면? 그 현대자동차를 다니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현대자동차는 되게 워라밸이 좋은 회사예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면 되는. 나는 좀 더 달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사람들 이제 쉴 때 같이 쉬는 게 맞나? 나는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특히 자동차가 좀 거기로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 자동차를 해야 되는. 근데 내가 평생을 걸 게 아니라면 빨리 나오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다음에 저랑 같은 속도로 좀 뛰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같이 일하고 싶었어요. 마침 플렉스에 팀이 세팅이 되어 있었던 팀이에요. 시리즈 A고 만들어진 지 2년 반 정도 됐는데 굉장히 좋은 스타트업들도 이제 주목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되게 민망하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정말 좋은 회사다. 자랑 막 왜 그 말을 못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플렉스 좋다. 최고다. 최고다. 식비가 15,000원이다. 네. 제가 심리학과인데 심리학과가 제일 많이 가는 회사의 부서는 인사팀이에요. 친구들이 다 인사팀에 있었거든요.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제 면접을 봤을 때도 지금 플렉스가 풀고 있는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 문제를 푸는 거가 굉장히 성취감이 높은 일이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에 조인을 하게 되었었던 거죠. 네. 내가 할 수 있는 성취를 많이 보신 거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는 몇만 명이 15만 명? 네, 15만 네. 명이 근무하는 현대자동차에서 60명이 근무하고 있는 스타트업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가 제일 다르신가요?
일단 뭐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현대자동차가 풀고 있는 문제는 되게 큰 문제를 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사람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굉장히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프로세스가 좀 주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플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플렉스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너무 명확하고 몇 명의 구성원이 모여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할 수도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굉장히 임팩트도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느꼈을 때 현대차와 플렉스와 되게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남의 일 내일이 없는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현대차에서는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해주거든요. 이렇게 기획 일도 하시고 코딩으로 디자인도 하시고 독특한 특징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어떤 강점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난 되게 애매함이 강점이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필요한 걸 찾아서 연결해주는 일도 잘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팀에 뭔가 영향을 주는 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매함 그리고 애매함 덕분에 얻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어쨌든 스타트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야 되는 곳이고 결국에는 이 스타트업에서 어떤 행위를 해서 한 달 뒤에 고객한테 뭐가 되냐, 무엇이 바뀌느냐 이걸 딜리버리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애매함이라기보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지정하지 않는다를 되게 빠르게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사실 이런 서류는 1분 만에 떨어뜨린다, 안 본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는 게 명백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네네. 근데 디자인을 너무너무 잘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어려워하고 회사를 이제 떠나게 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모두를 위한 프로덕트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고객 얘기가 없다?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뱅크 샐러드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소스라고 적혀 있다. 네, 이런 실수 진짜 하시는 맞아. 분들 있어요.